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10일간 외국에 다녀오느라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국내 뉴스를 간간히 보았더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국 사태에 대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개별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적인 동영상으로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어떤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국 후보자의 비리 의혹은 크게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딸 조민 씨의 논문 의혹이 있습니다. 단국대에서 쓴 논문, 그 논문 의혹이 있습니다. 제1저자로 등재된 그 논문을 과연 조민 씨가 썼는가, 그리고 그 논문을 가지고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에 진학할 때 그것을 썼는가, 그래서 부정 입학한 의혹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주대학교에서 인턴 과정을 한 것도 역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민 씨에 대해서 또 부산대학교 의정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을 받은 조민 씨의 성적이 거의 뒤에서 세는 것이 훨씬 빠를 정도로 1.1 정도 되는 거의 이 의대생 성적으로선 거의 낙제를 주는 것이 마땅한 그 정도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후보자의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웅동학원, 그 웅동학원의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청구해서 재단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웅동학원의 이사로 관여하면서 그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관 내지 동조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에 사모펀드를 가입을 하고 그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광급공사를 집중 수주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올렸는데 그것이 과연 민정수석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내부자 정보 제공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는가,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차후 한번 항목별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변명하는 과정들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조국 후보자의 변명이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했던 조국 후보자의 트위트가 조국 후보자의 지금 하는 변명이 모조리 근거가 없고 그를 더 가열차게 세차게 비판하는 것이 조국 후보자의 종전 의견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이 네티즌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좌익의 위선입니다. 좌익의 위선과 특권의식,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동물농장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인간의 어떤 동물에 대한 학대, 착취를 없애자는 명분으로 인간 농장주를 쫓아낸 동물농장에서 돼지가 다른 동물을 심하게 착취하면서 인간의 흉내를 내는 것을 그린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 소설입니다. 외국에서는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고등학교 시절 필독서입니다.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그 책은 텍스트로 써서 수업 시간에 다 강의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책이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생들도 거의 읽지 않고 졸업합니다. 왜냐? 그 책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좌익의 행태가 어떤 것인지 정말 적나라하고 신랄하게 그것을 비판하고 있고 조금만 역사를 공부해보면 저 사건을 풍자해서 이렇게 썼구나 하는 것들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조지 오웰이 자신이
사회주의자로서 사회민주주의자로서 참전했던 스페인의 내전,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소비에트 체제의 비인간적인 만행,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다고 했던 그 소련 정치 특권층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비행들,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던 소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좌익들은 그 동물농장을 언급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좌익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특권의식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지금 청문회에서 과연 청문회가 지금 열릴 것 같지도 않지만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느냐 낙마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의 속성상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해왔던 행태와 문재인 정권과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치 세력의 속성상, 그리고 그들의 지금 시국 상황에 대한 인식상 무조건 밀어붙여서 임명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의 과신과 맹신을 합니다.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우익의 재벌층, 그리고 우익 보수 정치권, 이런 세력들은 악이고 자기들은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한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일부 양심이 살아있는 좌익들 경우에는 그것이 다소 꺼림칙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진영 논리상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대부분 다 거기에 동조해서 밀고 나가죠. 제가 공산주의 운동에 깊이 관여했다가 빠져나온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80년대 말 이럴 때 학생운동에 깊이 들어가 보니 그때 이제 핵심은 NL과 PD인데 NL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해방론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미제국주의 식민지 사회이기 때문에 미제를 쫓아내는 것이 민족해방이다라고 하는 NL계, 거기서 더 나아가면 민족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과 손잡아야 한다고 하는 주사파,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좌익들, PD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좌익들의 어떤 사회 분석 방법은 굉장히 거대 담론입니다. 한국 사회가 미제 식민지이다, 미제국주의 식민지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선이고 쟤네들은 악, 우리들은 거기에 대응하는 선. 그러니까 이 거대 악을 쫓아내기 위해서 저질러지는 사소한 문제들은 다 정당하다. 왜냐? 혁명을 위한 것이고 그 거대한 사회의 악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생각하고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들었던 그 선배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공산주의 운동, 정치 사상을 공부하고 투쟁하고 한 3년쯤 하다 보면 어떤 사회 현상이나 개인 현상을 바라볼 때 자신을 성찰하는 양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의 어떤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 만에서 살다 보면 개인도 어느 정도 고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일반 시민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문제점, 그리고 내가 고쳐야 할 문제점 서로 형량해가면서 고쳐 나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보편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비판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성찰해봤더니 나는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구나.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한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적용했더니 내가 이러이러한 점을 고쳐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양심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운동에 깊이 물들고 사회적인 악을 제거한다고 하는 거대 담론에 빠져서 몇 년 투쟁을 하면서 그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다 보면 사회적인 거대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소한 불법, 사소한 비리 등은 혁명을 위한 것, 더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고를 듣고 세상 좌익들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대 사건 아시죠?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의 학내 비리 사건에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교내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교 재단 측에서는 결국은 경찰에게 시위 진압을 요청을 하고, 경찰은 학내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학교 내에 진입을 했는데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서 그 경찰이 몇 명이 불에 타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하더군요. 그 뒷논리는 그 당시 전두환 체제가 군사정부고 그걸 타도해야 되는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그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사람을 죽인 그것도 하나의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하는 인식과 논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20대 청년들, 정말 어렵게 대학을 진학하고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2개, 3개씩 뛰고 힘들게 학비를 벌고 있는 부모님들을 쳐다보면서 송구하고, 그런 청년들이 볼 때 엄청난 박탈감과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서 저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그대로 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한다는 그 목표가 더 큰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들이 무조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에는, 최근 여당에서 일제히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역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도 조국 후보자의 딸 조민 씨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옹호하고 나선다는 것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의 배경에는 자신들은 선, 니네들은 악. 그러니까 악한 세력은 shut up, 입 닥쳐라. 그대로 밀고 가겠다. 이런 거겠죠. 한간에서는 이제 그렇게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2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불공정,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거기에 야당 세력이 합류하고 시민 세력이 합류해서 조국 후보자를 결국 다시 낙마시키는 사태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공수처를 밀어붙이겠죠. 공수처를 밀어붙이면 검찰과 법원, 그들의 뜻에 맞지 않는 검사, 판사에 대해서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위협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언론을 동원해서 밀어붙이면 지금의 이러한 비리 의혹 제기는 잠잠해질 것이다. 그것을 잠잠하게 억누를 수 있는 이슈들을 얼마든지 터뜨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난 국회 선진화법 개정 파동 때 수십 명의 한국당 의원이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불려가겠죠. 그런 것을 노리고 그대로 임명 강행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당과 지금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시민들, 정치 세력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그들의 당착적인 태도, 불공정함, 비리 의혹, 이거에 대해서 줄기차게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밀고 나가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한국당은 탄핵 사태 이후에 그 문제를 매듭을 짓지 못하고 우왕좌왕함으로써 정치적인 주도권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이끄는 반대 투쟁보다는 이러한 조국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덮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인 분노를 결집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인 단체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투쟁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지금 이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학의 총학생회들도
지분을 가지고 참여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이 정치 세력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펼치고 있는 정치 외교 정책은 그 결과가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5년, 10년 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확실히 보이고 그것으로 인한 인생의 가장 큰 피해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20대 청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존 관념을 떨쳐버리고 한국당에 적용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민주당과 여당 정권에 들이밀면서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올바른 법치주의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월 총선에서 저들이 이긴다면 그때는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는 시도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공기는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4월 총선까지 어떻게 우리가 활동하느냐, 투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19년 10월 하순경에 일본 천황의 즉위식이 있고, 그때까지 대일 청구권 협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넓힐 위험이 있고, 11월 달에는 지소미아가 이제 만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정부의 폐기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미 간의 갈등도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은 경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이 정부의 비리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하여 투쟁하지 못한다면 야권과 자유민주진영은 무력감에 빠져서 저들의 폭주를 방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유 대한민국의 몰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 여러분과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남은 수개월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줄기차게 투쟁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다 함께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